진수야, 너 출장 간다더니 집에 있었던 거 맞지?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출장이라고 했잖아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 집에 불도 켜져 있고 TV도 틀려 있었다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할까봐. 아버지 제가 요즘 좀 바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까지 오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외면한 거냐? 내가 바쁘다는 거 이해하려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냥 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랬어요. 네가 복잡해서 내가 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어야 했던 거냐? 나도 아버지로서 너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진수야!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은 하룻밤 묵으러 아들 집에 갔더니 없는 척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결단이라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던 영식 씨는 오랜만에 아들 진수와 가족을 보러 서울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겨울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에서 그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농작물 일부와 손수 만든 된장 한 통을 아들에게 가져갈 생각에 들떴다. 기차 안에서 영식 씨는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오랜만에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알렸을 때 진수는 살짝 당황한 듯 요즘 일이 많아. 조금 바빠요. 라고 했지만 영식 씨는 하룻밤만 묵고 바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 말 거라. 며 웃으며 달랬다. 역에 도착해 어깨에 작은 배낭을 메고 나선 그는 저녁 하늘에 빛나는 서울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오는 거구나. 라며 감탄했다. 그러나 아들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진수가 바쁜 척했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살짝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오랜만에 가니 진수도 좋아하겠지. 괜히 걱정하지 말자. 라고 속으로 되뇌며 영식 씨는 아들의 집 문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을 누른 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영식 씨는 혹시 초인종이 고장난 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눌렀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잠시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진수는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뭔가 급하게 말을 돌리려는 기색이 느껴졌고 영식 씨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출장이라니 집 앞까지 와 있는데. 라고 말하려다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알았다. 며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던 영식 씨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고 아들의 집 안에서 흘러나올 것 같던 온기마저 이내 멀게 느껴졌다.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잠시 서성이다. 영식 씨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출장 가기 전에 나에게 미리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에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겨울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영식 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갈등하며 아들의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다. 코끝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두꺼운 외투를 단단히 여미며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출장이라더니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할까? 그래도 바쁜 아들이 나를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을 거야.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고 애써 자신을 위로해 보았다. 그러나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엔 점점 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어느 순간 불빛이 새어나오는 이웃집 창문을 바라보며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여기까지 온 내 발걸음을 진수는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마음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정말 바보 같구나. 내 아들은 너무 바쁘니 내가 이해해줘야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뒤 집 근처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차가 멈추는 소리에 혹시 아들이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이내 낯선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허탈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서서히 깔리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다시 집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배회하던 영식 씨는 우연히 아들의 집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아드님 댁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친근한 웃음과 함께 말을 걸어오자 영식 씨는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고 예. 출장 중이라 없다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집 쪽을 흘끗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출장이요? 그런데 집에서 불빛이 보이던데요. 아까도 TV 소리가 들리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식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주머니가 가리킨 창문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사실을 확인하려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아니겠지. 진수가 나를 피할 이유가 없잖아. 출장이라 했으니 무슨 오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그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태연한 척.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라고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버렸다. 아주머니가 자리를 떠난 뒤 그는 아들의 집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미약한 TV 소리가 귀에 닿을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진짜로 진수가 집에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나를 만나지 않으려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잠시 멈춰선 그는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땀이 배어나는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던 영식 씨는 더 이상 창문 앞에 서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발길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가 온 게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라는 쓸쓸한 물음이 스스로에게 던져졌지만 대답은 차디찬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영식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들의 집 앞에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아들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이 영식 씨에게는 너무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문득 돌아서서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했지만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의 손은 움직이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집을 등지고 걸어가며 영식 씨는 자신을 애써 다독였다. 그래. 바쁜 아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성장한 거야. 얘가 너무 오래 의지하려 했던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서러움을 참기 어려웠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에는 지난날 아들이 어릴 적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 시절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빠, 나중에 커서 꼭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라고 했던 어린 시절의 맑은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다. 영식 씨는 잠시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자신은 더없이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 먼 길을 온 이유가 이렇게 사라질 줄이야.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 속에서 아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손수 만든 된장을 꺼내 들었다. 이것도 아들에게 짐이 될까? 라는 생각에 영식 씨는 잠시 된장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더는 짐이 되지 않겠다. 고 혼잣말처럼 읊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여기서 이만 돌아가자. 더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눈가는 뜨겁게 젖어갔지만 그는 손등으로 대충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멀리 아들의 집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남원으로 돌아온 영식 씨는 아들의 집 앞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서러움을 곱씹으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는 동안 고즈넉한 겨울 풍경이 그를 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시에서의 낯선 경험이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져갔던 짐을 풀지도 않고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총총히 빛나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산 건가 아니면 진수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잠시 후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오래된 서랍을 열고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진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그땐 진수가 나만 보고 웃었지. 영식 씨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향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한숨 끝에는 작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부터 논밭을 둘러보고 오래된 농기구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진수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겠구나.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 영식 씨는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일손을 움직였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소중히 간직했던 농기구와 논밭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마지막 터전으로 느껴졌다. 며칠 뒤 그는 친한 이웃들과 상이의 논밭 일부를 임대하거나 정리하고 남은 땅으로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 남은 인생은 이렇게 정리하며 조용히 살아가자. 나만의 방식으로. 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영식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핸드폰 화면에 저장된 진수의 번호를 바라보다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진수야, 이제는 내가 내게 기댈 일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라. 비록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영식 씨는 그 허전함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게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 몇 달이 흐른 뒤 진수는 한창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을 즈음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 같으면 바쁘냐? 잘 지내니? 라며 종종 걸려오던 아버지의 전화가 몇 달째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처음엔 일이 많아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다. 진수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 메시지를 열어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보낸 문자에는 서울에서 얼굴 봐서 좋았다. 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으면서도 그날 아버지를 집 앞에서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보러 오셨던 걸까? 출장 핑계를 댔던 내가 그때 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뒤 진수는 차를 몰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남원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뛰놀던 아버지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적막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저예요. 진수! 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창문 너머로 본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된장과 고추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놀란 진수는 이웃 어르신을 찾아가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식 씨가 논밭을 정리하고 요즘은 동네에 잘 안 나오더라. 텃밭만 간간히 돌보고 혼자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더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는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임을 깨달았다. 진수는 집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왜 그때 한 번이라도 문을 열고 아버지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 속에는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집을 떠나기 전 작은 텃밭을 들렀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가 정성스레 심어둔 작물들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노력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손수 가꾼 텃밭에서 아버지의 고단한 삶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낀 진수는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시 아버지와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해. 진수는 남원을 떠나며 더 늦기 전에 아버지와 화해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을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 아버지 영식 씨였다면
아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영식 씨가 내린 결단은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